네, 스마트폰 영상 편집 1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을 풀로 진행을 하면서 제가 영상 편집을 위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마지막 주차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학생분들 처음 이제 3월 셋째 주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면서 초기 2주간은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는 금방 이러한 그 코로나 문제가 금방 해결될 줄 알고 저희에게도 그냥 2주 정도 분량만 처음엔 준비를 해라 하고, 또한 제가 직접 하는 강의가 아닌 다른 강의로도 대체해도 괜찮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했었었는데, 네, 어떻게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가 계속 여전히 좀 그 문제가 아직까지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TV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또 나오는 게 발생하고 있죠. 그 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저도 어제 이제 뉴스를 봤는데, 이제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학생분들이 중간고사를 보는데 중간고사를 온라인으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서로 성적 문제라든가 뭐 그 부분을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컨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다라는 문제점도 있었고요. 또 어떤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분들이 시험을 당연히 수업은 지금까지는 쭉 온라인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시험은 오프라인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 오프라인 시험 본다고 한 것을 교수가 아닌 다른 학생 한 사람이 그냥 이메일을 뭐 해킹 비슷하게 뭔가를 해서 시험 안 보기로 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뿌려지는 그런 뉴스도 또 있었다고 하던데요. 근데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실습을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학생분들이 중간 발표 때 정말 잘 준비를 해주셔서 중간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평가 점수라든가 그러한 부분도 산출을 잘 해서 그렇게 학생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제작하신 거에 대한 실습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 결국은 저희는 뭐, 누구 한 사람, 다른 사람 거를 컨닝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제출을 잘 해주시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뭐, 기말 평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학생분들이 서로 뭔가 말이 나올 그런 문제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14주차 말고 15주차에 해당하는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오늘 수업 마지막 부분에 학생분들이 이제 제출해 주실 때 어떻게 제출하시면 되는지라든가, 그 다음에 분량은 어느 정도로 하시면 되는지, 그 밖에 또 평가를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또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14주차에서는 이 플리버 클립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시네마스터라고 하는,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동영상 편집기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정말 잘 그리시는 분들이 저도 많이 부럽긴 한데, 요즘에는 예전 한 2010년도 혹은 2008년도 그때는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플래시라고 하는 것으로 PC 기반 하나의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만들었었던 반면, 지금에서는 이러한 클립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플을 가지고도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애니메이션 만드는 방법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의 뭐 기원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하여튼 2008년도에는 어떠한 애니메이션들이 만들어졌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 플리버 클립을 이용해서 어떠한 영상들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예제 소개를 한 2, 3분짜리라든가 1, 2분짜리 그러한 영상들을 좀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시는 마지막 기말 프로젝트 때 앞부분에 뭐 어떠한 타이틀을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배우시는 이 플리버 클립을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말 프로젝트를 하실 때에는 가능한 본인들이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한 것들을 편집을 하실 때 앞에 배우셨던 여러 가지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셔도 물론 괜찮습니다. 근데 좀 더 나는 이것보다도 고급화된 그러한 편집 기술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명드리는 이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동영상 편집기를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PC상에서 쓸 때 많이 사용을 했었던 어도베 프리미어라고 하는 그러한 동영상 편집하는 그러한 PC 소프트웨어와 비슷하게 이 키네 마스터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레이어 단위로 편집을 하고 여러 가지 장면 전환하는 것들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도 수업을 하면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수업을 이 키네마스터를 가지고 편집을 진행을 했는데요. 뭐 효과를 많이 넣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부분을 또 간단하게 실습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플리버 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리버 클립이라는 것은 이미 제공되는 하나 두 개의 이미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저희가 영상을 촬영할 때는 영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1초에 24장에 해당하는 프레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TV에서는 뭐 30프레임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끊기지 않는 느낌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데 비해서 이 플리버 클립,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30프레임을 하기보다는 한 12프레임 정도를 이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fps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 포 세컨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초당 12장의 이미지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필요하신 그러한 이미지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미지 아이콘을 가져와서 움직이게 하는 부분이라든가 혹은 글씨가 움직이게 하는 부분, 그러한 것들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010년 이전에요. 뭐라 그래야 되죠? 유선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플래시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기반으로 했었던 어떠한 영상들을 보시면은 마시마로에 해당하는 캐릭터 영상이 한 두 개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졸라맨에 해당하는 컴퓨터 PC 화면에서 막 움직이고 싸우는 그러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들을 그러면 뒤에 이어서 하나씩 좀 뭐 한 1분, 2분 길게 있는 애는 얘는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그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먼저 감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aution. A virus has been detected. 영상 보셨던 것처럼 조금 화질이 떨어지는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제작한 것 자체가 거의 한 10년 정도 전에 스마트폰이 아닌 PC를 사용을 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좀 더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노련한 그러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거의 한 2010년 이전 당시에는 이 마시마로에 해당하는 영상이 크게 인기를 끌었었고, 그 다음에 이 졸라맨을 만든 영상의 베이스 화면도 다 기본은 PC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플래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이러한 애니메이션 쪽은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 2012년쯤인가요? 2010년인가요? 그때쯤에 또 이제 그 뭐 어디 유명 그룹의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었었던 다양한 플래시 애니메이션 작품들도 또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특정 인물이 소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러한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아직까지도 2018년부터 19년, 20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제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클립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요. 텍스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드는 작품도 있다라는 겁니다. 웹브라우저를 살펴보시면 네, 이 주소를 해서 잠시만요. 화면을 좀 조절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주소를 들어가 보면 네, 다음과 같이 이번에는 뭐 소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영상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보여드리면 글씨가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의 그러한 글씨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러한 글씨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클립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좀 잘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잘 만드는 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클립이라고 하는 영상을 또다시 그 앱을 사용을 해서 만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웹사이트를 찾아보다가 좀 하나의 그 시리즈물로 열심히 그 이미지를 제작하시는 분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뭐 1일 애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나씩 만드시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애니메이션 만드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네, 이분은 저도 만난 적이 없지만, 네,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네, 그 플리버 클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플리버 클립 같은 영상을 이제 있는 거를 살펴보시면은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 열심히 만들었었던 그러한 경력도 있다는데요. 또 확인을 해보시면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제작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그러한 제작을 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플리버 클립을 이용해서 공 튀기는 그러한 거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간단하게 좀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10분을 되게 빠른 동작으로 해서 뭔가를 만드는 걸 지금 보여놓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처음 어떻게 만드는지를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네, 좀 살펴보시면은 뭐 한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를 연속적으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표정 혹은 움직임, 그림, 인물에 해당하는 것을 열심히 그려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거의 한 10분짜리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 붙여서 해드리기는, 네, 너무 지루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좀 전에 제가 주소 적어놨던 여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영상 제작 과정을 통해서 플리버 클립을 통해서 실제 뒷부분에 만든 이미지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캐릭터의 표정,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때는 이 클리버 플립을 사용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캐릭터 하나를 또 만들 때에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처음 메인 캐릭터를 밑에다 밑그림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좀 더 정확하게, 네, 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쵸? 뭐 물론 애니메이션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여기서도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레이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26장의 레이어를 가지고 뭐 만들었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실제 만든 그한 캐릭터의 표정, 움직임,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수업에서 이거 전체를 다, 네, 만들려면은 시간이 무지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도 이렇게 캐릭터를 그 다음에 이쁘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아까 그 공 튀기는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뭐 텍스트가 움직이게끔 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또 간단하게는 캐릭터 이미지가 있으면 그 캐릭터 이미지를 가지고 해보는 그러한 실습만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는 첫 번째 예제로는 꽃을 그리는, 그래서 그 꽃이 하나하나 그려져 나가는 애니메이션 그거를 만들어 볼 거고요. 실습으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인 이니셜 혹은 본인 이름 있죠. 그걸 가지고 움직이는 글씨 만드는 거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졸라맨 또는 캐릭터를 그려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도 저희가 한번 실습을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에 그럼 하나하나 실습하는 것을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립을 이용한 여러가지 영상 만드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라도 보시면요, 꽃 그리기라든가 그 다음에 본인 이니셜 움직이는 글씨 만드는 것, 그리고 캐릭터를 그려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만드는 걸 해본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다시 이제 먼저 보시면요, 플리버 클립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네, 클립이라고 하는, 네, 클립이라고 하는 만화 애니메이션 앱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당연히 안드로이드에서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 애니메이션 만드는 클리버 플립이라고 하는 그러한 게 존재하고요.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꽃 그리기라든가 그 다음에 본인 이니셜 그리는 거는 실제로 저희가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어플을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됐고요. 그러면 얘를 다운로드 받은 게 있으니 플리버 클립을 실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처음 그냥 개인정보를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냥 대충, 네, 자, 이거보다는 좀 더 많지만 수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기 위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저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를 지금 시청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청하기를 보시면 Hey animators, welcome to Flip a Clip. We're going to show you some of the basics around here so you can get started right away. This is your home screen. It's where your projects and finished movies can be found. Your next masterpiece begins right here. Give it a name and choose a background. You can use paper, one of our stock scenes, or just something from your camera roll. Now choose how large you want the canvas to be 네, 배경 선택할 수 and how 있다는 many frames 거고요. per second you want it. 프레임 선택할 수 있다는 Don't worry, 거고, we'll cover that in another video. So tap Create Project and let's get animating. 그 다음에 이제 만들 수 Over 있다는 here 겁니다. is your tools palette, brushes, eraser, lasso, fill color, and text. Touch the pen brush and you'll see the bar change controls. Drag your finger up and down on the circle to change the size of the brush. Drag your finger up and down on the square to change the transparency. If you tap on the square, you'll be able to select a new color. 네, 브러쉬의 So let's 뭐 say you want a different 굵기라든가 style of 색상, brush. 그런 On 부분들을 this 바꿀 same 수 있다는 toolbar, 얘기죠. touch here and you'll see 4 styles you can choose from. 그다음에 Let's 브러쉬의 start with the 스타일도 pencil 선택할 brush.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그림을 그릴 때 상당히 효과적인 그러한 As you start to 어플리케이션이라고 make 보실 your 수가 first 있습니다. drawing, you might want to zoom in to get more detail. Yeah, this is looking 키워서 pretty 더 good. 크게도 그릴 수 When you're ready 있고요. to start animating, touch right here to add a frame. 그 다음에 두 It's like you're adding another 번째는 앞 페이지 다음 As you do 두 번째 that, you'll see a 프레임입니다. ghost 그 version of 다음에 what 또 you just 만들고 drew. 3개 This is 만들고 referred to as an 4개, onion skin. 5개 After you've made a few frames, hit play and see how 만들고 things 나면 start 저렇게 to come to 움직이는 life. 프레임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공이 튀어나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네, 튀어서 옆으로 자꾸 가는 그러한 공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다 만들었으니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Pretty 공이 awesome, right? 자연스럽게 Keep 튀어가는 going. Animating takes 그러한 a 것을 lot of 만들 수 hard work. 있다라는 But in the 애니메이션을 end, 만들 수 you can have 있다라는 things 거죠. that look like this. Now, if you want to try some advanced features, tap this 네, music 음악도 넣을 button 수 to bring up 있다라는 the 얘기를 audio 하는 editor. 거고요. And this stacked frame button brings up the layers control. 그 다음에 We'll 레이어 get into 컨트롤 these 할 in 수 other 있다라는 videos.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When you're happy with your animation and want to share it with everyone, touch the menu here and 그 다음에 select Make 마지막으로 Movie. 공유할 때는 Make any 다음과 adjustments 같이 and tap 비디오를 the 만드는 big 걸 Make 이용해서 Movie button. Once your 실제 animation is done, 만들기를 하게 you'll get a 되면은 chance to share 애니메이션 it 된 anywhere 거를 you want. 네, 저희 That's 그 it. Everything 페이스북에 starts from 공유를 here 한다거나 using these 아니면 simple 그 밖에 controls. Thanks 앨범으로 for using 저장하는 Flip a 부분을 할 수 Clip. 있다는 We can't 겁니다. wait to see what you create. 네, 이러한 설명을 봤으니 이제 저희도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 만들어진 거니까, 다 설명이 된 거니까요. 돼 있는 걸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영상을 플레이를 잠깐 닫고 확인을 해보시면 얘는 음악도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 자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총 32개의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2개의 이미지 다시 처음부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이 살짝 뭐가 움직입니다. 위로. 밑으로 조그맣게 됐다가 네, 얘는 귀가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꾹 눌러졌다가 다시 위로 세워져서 네, 튀는 그런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화 효과는 잘 아실 겁니다. 여러 개의 프레임이 조금씩 움직여 가면서 만들어지는 그 움직임을 만든다라는 거고요. 이걸 이제 다 완성이 된 거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 가운데 있는 플레이를 하시게 되면 네, 얘는 반복적으로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를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저희도 이제 하나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네, 이제 그럼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를 누르고요. 프로젝트 이름으로는 간단하게 저희는 뭐 플라워 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것도 되고 혹은 아예 배경이 하얀색이라든가 여러 개 그러한 패턴이 있는 배경을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는 꽃을 그리는 거니까요. 여기 이러한 배경에다가 꽃이 그려질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그럼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하기 위해서는 캔버스 크기와 초당 프레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생성을 누르면은 하나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저는 여기 프로젝트 내에 하나의 꽃을 그려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언두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거 여기에도 다시. 네, 배경 이미지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요. 제가 그걸 잘못해서 플라워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건 그대로 두고 배경만 이거로 하고 프로젝트 생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배경을 움직여 버리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경을 안 움직이게끔 아예 레이어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크기를 좀 키워서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는 꽃이 하나가 자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꽃을 그려줄 건데 펜에 해당하는 설정을 여기에서는 그냥 펜도 있고 브러쉬도 있고 여러가지 펜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펜의 두께는 지금 이 네모칸으로 해서 좀 어떤 펜을 그려줄 것이냐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꽃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요. 우선은 까만색으로 해주고 브러쉬 색상을 좀 선택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프레임에는 여기에 꽃이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할 때 이것부터 그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동그라미 먼저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반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로 갈 때는 플러스를 하면 이 동그라미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좋은데 안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제대로 안 그려지네요. 그쵸? 제대로 안 그려질 때는 이 부분을 눌러서 삭제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레임 다시 제거를 했고 첫 번째 프레임을 그냥 꾹 눌러서 이번에는 복사를 시켜줄 겁니다. 다음 프레임으로다가. 그럼 그 라인이 그대로 그려지게 되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왜 바로 그려지지가 않았죠? 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페이지 만드는 걸 한 것 같습니다. 꾹 누르면은 여기 복사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복사가 지금 제가 자꾸만 실수를 하고 딴 거를 넣는 것 같은데 다시 하고 첫 번째 그려져 있는 동그라미에다가요 계속적으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복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제가 자꾸만 실수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첫 페이지와 두 페이지가 똑같은 게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마저 그림을 동그라미를 저는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 그림, 두 번째는 동그라미가 그려진 그림. 그 다음에 또 여기를 카피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카피가 된 거기 때문에 또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복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카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다시 꾹 눌러서 복사를 하고 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옮겨주기를 하면 이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꽃 모양을 저는 하나 그 다음에 또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넘겨주고 그래서 또 하나 더 그 다음에 또 복사를 하고 넘겨주고 해서 다음 꽃이 나타나게 그 다음에 또 복사를 하고 다음 돼서 다음 꽃 모양이 나타나게. 꽃 모양이 그렇게 이쁘지만 않지만요. 지금 제가 녹화를 하면서 더 그리다 보니까 잘 안 그려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꽃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꽃 모양이 이제 색칠도 해줘야 되는데요. 색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얘를 우선은 똑같이 복사를 해놔야 되겠죠. 다음 프레임에다 복사를 해놔주고 그 다음에 색칠을 이번에는 브러쉬로 혹은 이것보다는 이 브러쉬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은 저는 꽃 색상을 하기 위해서요 빨간색 색상을 좀 설정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간색 색상을 설정을 해주고 설정이 됐으면 이제 빨간색 이 테두리에 꽃을 칠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칠해준 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프레임에서 복사 옮겨줘서 그 다음 색상 또 칠해주는 거. 그 다음에 또 복사를 하고 옮겨줘서 다음 프레임을 또 칠해주는 걸 합니다. 저는 지금 카메라 보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잘 안 칠해지긴 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복사하고 다음 프레임 만들어줘서 또 칠해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잘못 칠했으면 다시 되돌려서 칠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잘 칠했으면 다음 거 넣어줘서 또 칠해주시고. 네, 그래서 꽃 잎을 지금 저는 색칠을 한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복사하고 이번에는 안에 거가 또 칠이 돼야 되니까 안에 칠은 또 다른 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란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노란색을 좀 진하게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 복사는 해왔으니까요. 노란색이 한 번 칠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복사를 해서 완전히 다 칠해지게끔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잎이라든가 이러한 그 땅에 이 꽃이 있는 줄기를 좀 그리고자 한다라고 하면요, 또 복사하고 옮겨서 그 다음에 다시 이 펜을 원래 펜으로 바꿔주고 라인을 하나 만들어주고 복사하고 또 해서 라인을 더 길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복사하고 옮겨서 이번에는 잎사귀를 이렇게 그려주고 또 복사하고 옮겨서 다음 잎사귀를 또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또 복사하고 옮겨서 이번에는 녹색으로 좀 칠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펜을 바꿔줘서 이번에는 녹색으로 선택을 좀 해주시고 투명도 좀 있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그려진 거는 똑같이 그려진 상태니까 여기에 녹색이 너무 범위가 벗어났네요. 녹색 잎이 그 다음에 또 다음 거에도 복사해서 옮긴 다음에 다음 잎이 그려지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거의 한 20프레임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화면 전체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주면 꽃이 그려져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또 광고가 잠깐 나오는 건데요. 광고는 잠깐 기다렸다가 다 되고 나면 광고 닫고 다시 그쪽 화면에서 좀 더 크게 되는 거를 잘 보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겠죠. 플레이를 해서 보면 꽃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다 만들어진 화면 있죠. 이 다 만들어진 화면을 이제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낼 때는 이 위에 있는 얘를 누르고요. 여기에서 동영상 제작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제작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생성하는 부분을 설정을 해주시고 워터마크를 지우게 되면은 이것도 유료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 생성만 바로 눌러주시면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만든 거는 어디다 공유할지를 물어보고 내 장치에 저장을 하시면 사진 앨범에다 저장을 하는 거겠죠. 사진 앨범에 저장이 됐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사진 앨범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를 확인을 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사진 앨범에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게 아마 회전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회전을 풀어주고 해서 보시게 되면 플레이를 할 때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꽃 그리는 애니메이션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글씨를 본인 이니셜을 움직이는 글씨 만드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플리버 클립 그대로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또다시 두 번째 프로젝트로 이번에는 제 이니셜에 해당하는 저는 이걸 쓰니까요. 그 다음에 배경색은 제가 원하는 색상으로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그대로 두시면 되기 때문에요. 그 설정 그대로 해서 프로젝트 생성을 하고요.
그럼 여기에 첫 번째로 저는 텍스트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T를 눌러서 텍스트를 N 대문자를 삽입을 합니다. 그럼 글씨 하나가 적혀 있는데요. 저는 글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얘를 좀 키워서 그 다음에 이동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끝났으면은 첫 번째 텍스트 하나 N이라고 하는 글씨가 적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얘를 그대로 또 복사를 하고 다음 페이지에다가 Z라는 글씨가 적혀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또 텍스트를 눌러서 Z를 입력을 해줍니다. 얘도 당연히 크기가 지금 잘 조절이 되긴 했는데요. 좀 얘를 조절을 대충 해주고 위치를 여기 옆에 저는 글씨 옆에 잘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동을 이렇게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NZ라는 글씨가 적혔고요. 그 다음에 I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다음 만들어서 또 텍스트를 소문자 I를 또 입력을 합니다. 그럼 이 I라는 글씨도 또 위치를 또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위치를 이거 좀 잡는 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위치 잡아주는 게 보면서 해야 되는데 잘 안 보이니까요. 저는 I 또 맞춰서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이 정도로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하나를 복사를 해서 다음 프레임에다가 저는 또 N이라고 하는 글씨를 넣어주고 위치를 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NZIN이라는 글씨가 잘 나타나 있고요. 얘가 이제 그럼 차례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플레이를 해봤을 때 글씨가 이렇게 돼 있는 거가 되는데 이제 그럼 이게 너무 번쩍이잖아요. 다시 뒷부분으로 쭉 가야 되는 그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니까요. 그 경우에는 복사해서 추가해주고 또 복사해서 추가 또 복사해서 추가 또 그대로 추가를 계속 해주면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한 10개까지만 추가를 해줍시다. 그럼 이제 플레이를 할 때 다음같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요거 할 때도 사실 5프레임부터 위치가 이동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3프레임 때는 글씨가 4프레임까지 완성이 되고요. 5프레임에서는 글씨가 좀 이동됐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거 안 해봤는데 얘네들을 옮겨서 조금 옮겨주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6번 가서는 원래 있던 위치로 다시 오게 하고 7번 위치에서 또 해서 다시 옮겨주고 그 다음에 8번에서는 그 옮겨진 내용이 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9번에서는 원래 있던 위치에서부터 더 많이 가서 10번 위치에는 이제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나면요 글씨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옮겨지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플레이를 해보면요 글씨가 이렇게 이동하고 옮겨지는 것까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는 실제로 글씨를 손으로 그려도 되지만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하나의 그 글씨가 이동하는 것을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렇게 만든 글씨도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동영상 제작을 눌러서 제작하기 그대로 해서 영화 생성을 하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쉐어하기를 해서 내 장치에 똑같이 저장을 하면 이제 미디어 그쪽에 여기에도 만들어진 영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이제 저희 기존에 배우셨던 비디오 쇼라든가 비바 비디오에다가 이거를 앞부분에 타이틀을 넣거나 뭐 그런 것들도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실습으로는 다음같이 캐릭터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똑같이 플리버 클립이라는 걸 사용을 할 텐데요. 처음에 이제 저는 예제를 하기 위해서 다음같이 구글에 카카오 프렌즈 라이언이라는 거를 작성을 하고 검색을 해봅니다.
카카오 프렌즈 라이언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게 되고요.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이 얼굴 이미지만 좀 가져와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한번 누르고요. 다음에 이렇게 커다란 얼굴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 이미지들 중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그냥 배경이 흰색의 이 이미지를 꾹 눌러서 사진 앱에 추가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사진 앱에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캐릭터를 그러면 불러올 수 있어야 되는데, 플리버 클립에서부터 불러올 겁니다. 그럼 플리버 클립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시고요. 이번에는 뭐 카카오 어떠한 캐릭터를 만드는 걸 할 거고, 그 다음에 배경색은 네, 이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저는 하얀색 그냥 이러한 배경을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대로 돼 있는 상태에서 프로젝트 생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생성돼 있는 데에서 그러면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겠죠. 불러오기 위해서 여기 맨 오른쪽 위에 있는 점점점 3개 돼 있는 거를 가지고 이미지 추가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럼 이미지 사진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올 거고요. 최근에 추가했던 이 카카오 이미지를 추가를 하면 다음과 같이 추가가 되죠. 그 다음에 얼굴이 너무 크니까 얘를 좀 줄여서 한 이 정도 화면으로 놓습니다. 네, 그래서 크기를 이 정도 화면으로 하고, 위치도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나타나게 할 거니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다 되고 나면은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좀 옮겨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꾹 눌러서 복사를 하고 다음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은 두 번째에도 붙어옵니다. 대신에 얘가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네, 죄송합니다. 잘못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선택하기를 얘를 모두 선택을 해서 얘가 이쪽으로 좀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움직여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다시 다음 거는 이 위치에서부터 또 복사를 해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 선택을 해서 얘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취소 잘못했습니다. 네, 꾹 눌러서 복사하고 또 이동하는 걸 눌러서 다음 또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두 번 정도만 더 할까요? 그래서 이 정도로, 그리고 복사 또 이동 선택을 해서 갔다가 이제 다시 반대로 돌아오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돌아올 수 있게, 그리고 복사하고 마찬가지로 네, 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여기에 위치에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요. 이 복사 화면을 한 번, 또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해서 되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위치를 이동해서 오게 되는 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든 거를 이제 내보내서 동영상에서 또 편집하는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영화 제작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화 생성을 하시면은 생성이 되고 이렇게 돼 있는 영상을, 그쵸? 이제 저희는 앨범에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앨범에 저장이 됐고요. 그래서 저장된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어서 네, 플레이하면은 갔다가 오는 그런 앨범의 영상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배웠던 다른 그러한 그 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그 부분에 얘를 같이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리버 클립은 뭐 실제로 꼭 그려보는 것, 그 다음에 본인 글씨를 쓰게 해서 이니셜을 쓰게 하는 법,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캐릭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근데 좀 전까지 이제 예제 첫 번째 꽃 그리는 그러한 예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인 이니셜을 그려서 움직이는 글씨를 만드는 예제, 그리고 세 번째 예제로 돌라맨 혹은 캐릭터를 그려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예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만든 것은 이제 저희 프로젝트 할 때도 그렇고요. 하나의 내 영상 내에다가 그 부분을 타이틀 쪽으로 넣거나 혹은 맨 마지막 크레딧 쪽으로 넣거나 하는 부분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영상을 실제로 손으로 그려서 만드는 그러한 플립에 대한 거를 오늘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그러한 영상 편집에 특화된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저도 이 수업을 하기 전에는 항상 PC로만 영상을 편집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수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수업에 올리는 그러한 영상들은 하나 두 개의 파일이 아니라 정말 많은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파일들을 잘 조절하고 잘라내고 붙여서 연결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그러한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 혹은 스마트 기기, 저는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편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키네마스터는 네이버에 찾아보면 정말 많은 설명이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두 개 정도의 설명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는 설명 같은 경우에는 이쪽 키네마스터를 만드는, 키네마스터를 사용을 해서요 영상을 만드는 그러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최근 버전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링크를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먼저 이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이분은 어떻게 영상을 하나를 만들었는지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만들고 나면은 무료 버전인 경우에는 Made with KineMaster라는 게 이 오른편에 이렇게 로고가 찍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셨던 것처럼 여기서는 이분이 어디 여행을 갔을 때 그 여행에 대해서 여행 출발 전과 그 다음에 뭐 그쪽에 가서 여러 군데 갔을 때 그러한 모습들을 천천히 연결해서 하나의 좀 더 세련된 느낌의 그러한 키네마스터로 영상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키네마스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 제가 실습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각각의 예제가 아니라 그 각각의 메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여러 가지 설명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편집을 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레이어는 어떻게 넣고 손글씨는 어떻게 넣는지에 대한 게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음악이라든가 전환 효과, 그 밖의 것들이 설명이 잘 돼 있는데, 뭐 이거를 꼭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보셔도 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이트에 그러한 키네마스터를 사용하기 위한 PPT를 좀 설명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찾아가서 또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블로그에 다른 분이 어떠한 연수를 위해 만든 자료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으로 키네마스터를 사용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키네마스터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명 내용을 담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그 PPT를 가지고 저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맨 마지막에 여기 있죠. 그래서 키네마스터 사용법 1과 2가 있는데요. 저는 그 파일을 이거 두 개를 합쳐서 PPT를 하나를 만들어서 그분 만든 PPT입니다. 제 거가 아닙니다. 그분이 만든 거가 잘 설명이 되어 있길래 그 PPT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시면 PPT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거를 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스마트폰에서 보여지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패드보다는 스마트폰에 해당하는 화면이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타나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를 실행을 하려고 하면 이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화면이 나타나고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만 미디어 부분과 레이어 그 밖에 있는데 미디어만 활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어플리케이션 자체도 하나의 영상을 편집하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미디어 부분을 하나를 불러와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이 촬영을 눌러서 실제 이 앱에서부터 현재의 어떠한 영상 내용을 촬영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촬영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촬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미리 촬영되어 있는 영상을 미디어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하나의 영상을 이제 선택을 하려면은 뭐 카메라 앨범 자체에서 그 부분을 선택해 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비디오를 불러오게끔 하는 화면이 나타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 자녀 아이에 대한 영상을 만드는 것을 예제로 좀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개의 영상들 중에서 내가 붙이거나 편집할 영상이 있으면 그 영상을 선택하고 선택 체크를 끝내주면은 이렇게 영상이 밑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들어온 영상을 이제 영상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잘라낼 경우에는 트림 분할, 그 다음에 혹은 볼륨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볼륨을 키우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설정을 하는 부분이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에는 영상이죠. 이렇게 선택할 때에는 처음 메뉴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였는데 이 영상 클립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오른쪽 메뉴가 싹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길게 뭐 터치를 할 경우에는 위치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가볍게 한번 터치를 하면은 이 영상을 지금 선택해서 뭔가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건 이제 저희 예제를 실제로 제가 키네마스터를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 때 또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좀 더 내리면은 뭐 비네트라든가 클립 그래픽 혹은 색상 조절, 정보, 오디오 필터 등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하나의 메뉴들을 각각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트림 분할이라고 하는 메뉴는 영상 중에서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거나 혹은 전체 부분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오거나 하는 부분이 이 트림 분할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부분을 자를 때에는 현재 선택되어 있는 부분의 앞부분을 통째로 자를 수 있고요. 뒷부분을 자를 때에는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 라인에서 뒷부분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 헤드에서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이의 어느 일부분 중에서 그 재생하고 있는 부분을 분할을 한다는 거고요. 그 밖에 다른 것도 트림 분할 역할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크로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크로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찍어놨던 영상을 줌인, 줌아웃 기능을 좀 더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편집할 때는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미 찍어놨던 영상이 좀 더 크게 아이가 보였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찍었던 영상의 특정 물체가 더 잘 보였으면 좋겠다 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크로핑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두 손가락으로 확대를 해주면은 사진이 더 영상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끝위치는 제대로 돌아오게 할지 아니면 똑같이 확대되게 할지를 설정하는 부분이 이 크로핑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음량 부분인데요. 저도 이거 항상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편집을 할 때 제 목소리라든가, 그 다음에 학생분들이 이제, 중간고사라든가 발표에 해당하는 영상물을 제출하시면, 다른 분들이 볼 때 음량 조절을 하지 않고 똑같이 맞춰서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음량 조절 부분이 볼륨 조절하는 부분에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으로 영상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가 붙을 경우에 2개의 영상이 좀 전환이 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 장면 전환 얘를 누르게 되면은 또 장면 전환 효과에 대한 게 여러 가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장면 전환 효과로는 뭐 3D 장면 전환 효과도 있고 재미있는 장면 전환, 다중화면 효과 여러 가지가 있으니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을 해보고 이 앞에 영상에서 뒤에 영상으로 바뀔 때 그러한 장면 전환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니 뭐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필터 메뉴 부분에는 기본 컬러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흑백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부분도 가능하다는 게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인가요? 그때 패스트 모션과 슬로우 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속도 조절을 이용해서 4배로 빨리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더 늦춰주는, 그래서 슬로우 모션으로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전환 효과, 그 장면 간의 전환이 아니라 리버스 효과 있었죠? 그 리버스 효과와 비슷하게 여기에서는 영상 자체를 그냥 뒤집어주는, 네, 이런 방향으로 뒤집어준다거나 위아래를 뒤집어주는, 그 다음에 영상이 뭐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얘를 좀 뒤집어주는 그러한 회전 밀러링 효과도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이제 타이틀 넣는 게 있을 경우에 클립 그래픽이라고 해서 약간 자막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그 효과가, 움직이는 효과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타이틀이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이틀을 넣는 것도 클립 그래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네트는요, 지금 앞에 영상과 뒤에 영상을 차이를 잘 보시면 앞에 영상에는 이 테두리가 똑같은 밝기의 색상이었는데 비네트를 넣는 순간 이 구석에서부터 약간 둥그스름하게 있죠. 이 주변이 약간 까맣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보여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네트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또 다음 아까 볼륨 조절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까는 전체적인 볼륨을 한다라고 하면은 볼륨을 상세 조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이 부분 추가하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볼륨을 크게 했다가 줄였다가 제자리로 오게끔 하는 그런 볼륨 상세 조절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색상에 해당하는 명도, 채도, 선명도를 설정하는 부분도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 이 클립에 해당하는 정보를 볼 수 있는 어떤 정보, 뭐 영상은 언제 생성이 됐으며 포맷은 MOV고 뭐 프레임은 몇이고 해상도가 얼만큼 되는지에 해당하는 그러한 편집하고 있는 영상의 기본 정보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정보라는 메뉴를 사용해서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일반적인 영상을 하나를 불러와서 혹은 2개, 3개를 불러와서 간단한 영상 편집을 할 때 쓰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영상들 사이에 어떠한 자막을 제대로 넣거나 혹은 영상 위에 또 다른 영상을 올리거나 혹은 몇 가지 효과를 주는 방법은 이제 미디어를 불러오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레이어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에서는요, 첫 번째는 뭐 미디어를 또다시 사진이라든가 영상을 불러올 수 있는 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영상 하나를 전체 화면에 그대로 딱 붙이는 게 아니고요. 이 크기 조절이라든가 움직임 조절을 해서 이 부분에다가 놓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가져오면은 뭐 가장 강력한 기능인 크로마키라는 것은 여기에 이 사진 위에다가 또 영상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크로마키 기능과 그 다음에 크로마키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전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레이어의 효과 중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자이크 기능으로 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도 만약에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 영상을 만드는 중에 제 아이디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
중요한 뭐 정보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가우시안이라고 하는 혹은 모자익이라는 거에 의해서 그 부분을 뿌옇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밖에 하나의 캐릭터를 넣어 가지고요 캐릭터가 서서히 나타나는 인 애니메이션이라든가 혹은 캐릭터가 서서히 사라지는 아웃 애니메이션, 그 밖에 알파 값 주는 것과 어떠한 표현이 일어나는 것도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고요. 레이어 중에서. 그 다음에 이 레이어 중에서는 다음과 같이 텍스트라고 해서 글씨를 넣는 부분, 하나의 그 자막을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자막을 넣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배경음악, 효과음을 넣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 여기에 배경음악, 효과음을 선택을 하면 제공되는 부분 음악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음 엑셋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사가지고 와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효과음 엑셋 같은 경우에는 효과음을 파는 데가 있거나 무료로 배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는 거를 눌러서 다음과 같이 이쪽에 에셋스토어에서 뮤직이라든가 사운드 이펙트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일반은 그냥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프리미엄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기 때문에 유료 버전으로 신청을 해야지만 저 프리미엄이라고 되어 있는 애를 저희 이 키네마스터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용 방법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만약에 뭐 카에 해당하는 혼즈라고 하는 소리, 이거는 무료이기 때문에요. 얘를 누르게 되면은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화면 효과도 이렇게 무료 버전이 아니라 유료 버전에는 돈을 주고 파는 그러한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에셋스토어에서 이러한 것도 있다라는 거고요. 효과들도 판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글씨체도 사실 다양하게 있습니다. 되게 예전에 말씀드렸던 비디오 쇼보다 비바 비디오가 한글에 해당하는 글씨체가 더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키네마스터 에셋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혹은 유료로 글씨체를 파는 게 있는데, 글씨체는 사실상 무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내가 자막에 쓸 때 그런 글씨체를 좀 효과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마이에셋에 이제 내가 다운받은 게 텍스트라든가 혹은 뭐 여기에는 폰트 같은 걸 받은 거를 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음악은 이 정도 뭐 받아놨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뒤로 오게 되면은 편집했었던 프로젝트 영상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따가 그 키네마스터를 실제로 실습하는 걸 보여드리겠지만, 그 키네마스터를 사용을 할 때에도 당연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쪽에 리스트가 되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는 처음에 만들 때 제목 없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번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제목을 바꾸거나 혹은 다 만든 영상을 내보내서 이제 하나의 실제 다 완성된 영상을 만들 때죠. 그러한 것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키네마스터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키네마스터를 이용을 해서 실제 편집하는 부분은 저희 수업 자료라 그래야 되나요? 이 14주차 수업 자료 만드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해보면서, 그 다음에 이 키네마스터 이렇게 저는 수업을 준비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뒷부분에 그럼 이어서 키네마스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편집하기 전에 편집을 하면 내용 자체를, 저는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으니 그 아이패드 편집하고 있는 내용을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면서 한번 제가 직접 14주차에 해당하는 수업 편집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키네마스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 수업 자료를 가지고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과 같이 좀 줌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번 14주차 수업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파일들이 있습니다. 네, 이 파일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 글, 그 다음에 영상, 마시마로에 해당하는 영상 2개와 졸라맨 같은 영상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저희가 클리버 플립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실제 저희가 실습해보는 영상을 찍은 것, 그리고 플리버 클립에 대한 마저 소개를 하고 이제 이어서 키네마스터를 사용하기 위한 그 다음에 미리 예시의 파일 영상과 그 다음에 키네마스터에 대한 마저 설명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키네마스터를 실제로 사용할 거는 지금 이제 찍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수업 마지막 부분을 지금 이렇게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찍고 있는 게 이 9번 다음 거를 지금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 파일과 그 다음에 이어서 이 3개의 파일들을 저는 아이폰이 아닌 그 아이패드를 이용한 키네마스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파일을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하기를 해서 에어드롭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화면이 맥북 화면, 맥OS 화면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큰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이렇게 PC에 있는 녹화한 화면을 편집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옮길 때에는 그냥 카카오톡 PC 버전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파일을 전송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메일로 보내고 난 다음에 그걸 받으셔도 되고요. 근데 제 경우에는 그러한 원본 손실을 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냥 이 에어드롭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아이패드가 있는데요. 저는 아이패드 이름인 여기에다가 공유하기를 하고 아이패드한테 수락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파일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내는 게 지금 저는 이제 이 아이패드 쪽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아이패드가 다 보내지면 이 노트북 위치를 좀 옮겨 놓고 아니면 노트북을 닫아 놓고 이제 이 파일 하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파일이 옮겨지는 게 다 옮겨져야지 이제 마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부분 파일이 다 옮겨지기를 잠깐 기다렸다가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인코딩을 하면 좀 용량이 커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파일 거의 한 9개 파일을 한꺼번에 지금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으면 되고요. 이제 거의 다 옮겨지고 나면은 파일 전송이 됐다라고 나오고 완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덮어두고요, 잠시. 그럼 이제 설명드리게 될 아이패드 화면입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화면 제가 조금 이 부분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 정도로 맞추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과 같이 화면을 맞춰두고 이제 여기에서 아이패드 화면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돼 있고 영상을 제가 받아온 게 이렇게 됩니다. 오늘 수업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여기 이 파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쵸? 그 다음에 이 파일과 여기 삭제하면 안 되는데요. 이러한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러한 파일들을 저는 수업을 하기 위해 만들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영상 찍었었던 파일도 밑에 3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저는 키네마스터에서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키네마스터 처음에는 여기 맨 위에 있는 얘를 이용을 해서 그럼 새로운 영상 하나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요. 이 새로운 영상 만드는 거에 대해서 16:9 영상을 저는 선택을 합니다. 그럼 16:9 영상 선택해서요. 이제 이어서 미디어를 하나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 미디어에서 전체 파일들 중에서 제가 불러오고자 하는 동영상들을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첫 수업하는 거가 이거였었기 때문에 13주차라고 되어 있는 거네요. 이거 아니고 그럼 다시 얘는 눌러서 여기 필수통을 비우고 다시 미디어에서 전체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14주차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보려면 이렇게 하고 맨 앞으로 가는 걸 누르면은 14주차 맞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뒤로 또 가서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얘는 체크를 풀고 다시 미디어를 불러서
지금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고 난 다음에 저는 아마 영상을 마시멜로에 해당하는 영상 2개와 졸라맨 영상 하나를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2개의 영상을 또 찾아서 하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그 다음에 졸라맨 영상까지 3개를 불러줬습니다. 그럼 다음같이 3개가 불러졌으니까요. 화면을 좀 줄여서 그 시간대를 확인을 해보면 이쪽에서 다음같이 열심히 처음 시작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시마로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졸라맨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보시면 마시마로 하나 영상, 그 다음에 또 2번째 마시마로 영상, 또 이어서 3번째에 해당하는 졸라맨 영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할 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가 화면 전환이 되는 거를 좀 해주게 된다면은 그냥 휙 바뀌면은 재미가 없으니 이 화면과 이 화면 사이에 이제 어떠한 그러한 전환 효과를 주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여기에 해당하는 장면 전환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장면 전환 효과로 보통은 여기에서는 간단한 장면 전환 효과는 이런 감상적 효과도 있고 혹은 프레젠테이션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효과 중에서 하나를 그럼 적용을 해보면요, 여기에 슬라이드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거를 이렇게 밀어주는 효과를 주게 되면은 이제 확인을 해보면 플레이를 했을 때 뭔가 설명하고 있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게 있다가 1분, 그다음에 2분 길게 있는 애는 얘는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그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먼저 감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상할 수 있도록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밀려서 들어가는 거 보셨죠? 여기에서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감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같이 영상이 밀려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녹화를 할 때 제 영상에 대해서 목소리가 좀 이제 그 전에 한 중간고사 전까지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 클립에 대해서 소리를 조절할 때에는 여기에 상세 볼륨을 이용해서 소리 조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세 볼륨을 이용해서 소리가 작은 경우에는 얘를 많이 키워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은 이제 소리가 오히려 좀 많이 크게 녹화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리 비율 조절을 저는 여기에서 한 70 정도로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처음 시작 부분이 70인 겁니다. 그럼 맨 뒷부분은 가서 보면은 100으로 아직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70으로 조절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소리 조절은 70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영상 끝났고 또 다음 영상 나오는 게 얘도 바로 팍 나오니까 어색하니까요. 여기서도 프레젠테이션 영상 중에서 또다시 다음 영상으로 닦아내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음 영상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상 2개가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또 이번에는 다른 장면 전환으로 줌 아웃을 한다거나 하면은 바깥으로 나가면서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소리가 많이 크면은 줄이는 거는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까지 잘 파일을 지금 3개의 영상을 넣어줬으니까 이제 이 영상 보여주는 게 끝나고 저는 다시 수업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또다시 수업을 하기 위한 설명 파일인 2번째 녹화했던 파일, 이 부분을 또 설명을 열심히 해줍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제가 아마 설명을 하면서 이런 플리버 클립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플리버 클립에 대해서 예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한번 해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이어서는 이제 제가 찍어놨던 실습 영상을 붙여줘야 됩니다. 따라서 미디어에서 실습 영상인 첫 번째 꽃 만드는 영상과 두 번째 이니셜 쓰는 영상, 세 번째 캐릭터가 움직이는 영상 3개를 붙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3개를 붙여서 이제 여러가지 또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설정을 하는데 영상이 3개가 연결이 되는 데 있어서 저는 최근에는 영상 이렇게 실습하는 거 나타날 때 화면 전환 효과로 가장 편한 장면 전환 효과 줬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휙 돌아가는 3D 장면 전환 효과를 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리 조절하는 부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또다시 맨 앞으로 가서 소리 조절을 해주고 또 맨 뒤로 가서 소리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리와 이 소리가 좀 비슷한지를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플레이를 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에 그럼 하나하나 실습하는 것을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면 전환 이제 일어나고요. 그러면 클립을 이용한 여러 가지 영상 만드는 소리의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기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럼 얘는 그대로 또 사용을 하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실습이 끝나고 두 번째 실습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바로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클립에 해당하는 설명 실습 영상이 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클립에 대한 영상이 끝났으니까 이제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번에는 키네마스터에 해당하는 그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키네마스터에 해당하는 영상 하나를 제가 캡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키네마스터 영상을 보여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네마스터 필요한 영상은 제가 좀 예전에 그거를 찍어 놨기 때문에 여기 이 파일입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에 추가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영상 전환 장면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여기에도 뭐 이런 감상적 고요한을 넣어볼까요? 좀 감상적이지는 않은데요, 그다지. 그럼 이제 다른 거로 시계 회전으로 해서 한번 갑시다. 그러면 화면 전환이 저렇게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플레이를 해보면 소리가 얘가 좀 클 수 있습니다. 제가 저 때는 볼륨을 좀 크게 녹음을 해서요. 그래서 그 영상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틀어봤더니 그렇게 볼륨이 크진 않습니다. 그쵸? 생각보다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얘도 그러면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키네마스터에 대한 설명을 쭉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18분 정도를 또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어서 이러한 마스터 부분을 설명하는 파일을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키네마스터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이 설명 끝나는 거 다음에 지금 이 찍고 있는 이거를 편집하고 있는 영상을 여기 뒤에다가 붙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몇 가지 효과를 넣는다라고 하면 아까 저희가 넣었던 영상 있죠? 이 영상에서 이 제작되어 있는 영상에서요. 이 저작되어 있는 영상 부분을 뭔가를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좀 뒷부분에 이 부분에서 잠깐 다시 원래의 영상으로 돌아가는 이 부분이 있으면 좀 잘라야 될 경우가 있으면은 여기 트림 분할을 사용해서 자르기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여기에 주요한 부분 혹시 이런 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실습을 가지고 해봅시다. 첫 번째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화면을 확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펜 줌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 위치를 이렇게 당겨서 화면을 더 크게 해주면은 그렇게 크게 되는 거고요. 근데 끝 위치는 그 부분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펜 줌을 하게 되면은 커지게 됐던 화면에서부터 점점 작아져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 지점도 만약에 똑같이 크게 끝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키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크기는 이만큼까지 키워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수업할 때는 대부분 이미 줌을 다 당기고 그렇게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시 뒤로 빠져서 펜 줌을 하는 부분을 다시 처음 시작 부분을 다시 원래 크기대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크기가 정확하게 맞춰지지가 않는데 만약에 펜 줌 위치를 다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바꾸고 싶다 할 때는 여기 뒷부분 되돌아가기 있죠. 한 번, 두 번 해주면은 제대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펜 줌이
이렇게 되면은 펜 줌을 안 했다라는 상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보통 펜 줌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펜 줌이 지금 돼 있는 상태가 되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줌이 이제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펜 줌이 사라졌죠. 그 밖에 뭐 리버스 영상을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화면 회전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도 이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목소리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속도를 빨리 하거나 느리 할 때는 이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속도 조절은 저희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대로 냅두는 거고, 이제 타이틀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합시다. 그럼 맨 앞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맨 앞쪽으로 가서요, 타이틀을 이제 하나를 만든다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저는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시작합니다라는 그 모습만 있습니다. 영상 편집 14... 그런데 나는 여기에 좀 더 화려한 움직이는 타이틀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선택을 하고요, 맨 앞쪽으로 가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그래픽 클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 클립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타이틀 효과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기본 타이틀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 교차하는 타이틀을 넣어주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글씨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첫 번째 줄에 검정색으로 해주고 그러면 검정색 됐고요. 두 번째 줄도 좀 파란색으로 해주면 네, 타이틀 두 개가 저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첫 번째 타이틀에다가는 제가 적기를 이번에 하고 있는 스마트폰 영상 편집, 그 다음에 그러면 스마트폰 영상 편집이란 타이틀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뭐 14주차 온라인 강의 이렇게 적게 되면은 그런 타이틀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타이틀이 지금 보면 끝까지 가 있습니다. 거의. 그쵸? 7분 하는 데까지 계속 타이틀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타이틀을 끌어서 이렇게 시간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거로는 타이틀 좀 전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타이틀이 지금은 10초 정도 나타나게 돼 있는데 12초보다도 좀 짧은, 저는 한 7초 정도만 나타났으면 좋겠으니까 그 위치로 이 노란 선을 당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다음같이 스마트폰 영상 편집 1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초 8초 있다가 제목이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제목 부분을 타이틀을 넣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는 거에서 이제 레이어 기능을 좀 사용을 해서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레이어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아까 실습 영상을 여기다가 바로 좀 띄워서 넣고 싶다, 그러니까 영상을 합성하는 거죠. 그럴 때에는 미디어를 선택을 해서요, 아까 했었던 실습 영상 하나를 이렇게 누르면 이 부분이 이 위에 이제 올라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영상과 그 다음에 제가 또 올리고자 하는 영상이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리도 당연히 그럼 섞여서 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과 같이 해놓게 되면 네,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해봤을 때 스마트폰 영상 편집 1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을 그러면 목소리가 지금 두 개가 제가 목소리가 두 개 이상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때 이쪽에 있는 목소리를 없애겠다라고 하면 이걸 선택을 해서 이 상세 볼륨에서 소리를 줄여야 되고요. 만약에 이 밑에 거를 가지고 소리를 줄이겠다 하면 밑에 거를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의 또 상세 볼륨을 가지고 소리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영상에 또 하나의 영상을 올리는 거를 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영상을 다시 빼버리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거로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를 여기에다 뭔가를 넣고 싶다 라고 할 때는 네, 여기에 뭐 한 30초쯤에 나는 텍스트를 넣고 싶다 할 때는 레이어에 텍스트를 넣어서요, 네, 여기에 뭐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뭐 연습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적게 되면은
텍스트가 이제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텍스트 글씨라든가 색상에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색상을 뭐 검정색으로 하고 체크를 해주면 검은색으로 글씨가 들어가고요. 얘를 이쯤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나타나는 시간 설정하는 부분,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한 40초까지 10초 정도를 넣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글씨가 처음에는 인 애니메이션으로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걸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서 밀기, 왼쪽에서 밀기를 해야 되네요. 그쵸? 왼쪽에서 밀기로 인 애니메이션 나타나는 동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가는 동작, 아웃 애니메이션 있죠? 얘는 반대로 그러면 오른쪽으로 밀기 하면 다시 사라지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텍스트가 나타나는 부분을 살펴보면 초기 2주간은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는 텍스트가 나타났다가 그 코로나 문제가 금방 해결될 줄 알고 저희에게도 그냥 2주 정도 분량만 이렇게 10초가 지나면은 텍스트가 사라지는 것을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에다가 몇 가지 폰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필기체 여러 가지 시스템 폰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기체를 제가 돈 주고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은 여기 대부분은 지금 프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있었던 그런 글씨체 이런 거를 다운로드를 받아서요, 설치가 됐으니 그러면 닫고 여기에 한국어에 대한 카페에 제가 설치했던 글씨체 있죠? 적용을 해주면은 그렇게 글씨체가 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넣는 거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레이어로는 뭐 오버레이에서 캐릭터를 넣어주는 것도 있고 손글씨를 쓰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오버레이 부분에는 스티커 같은 거를 넣어주는 거라서 그렇게 많이 하실 일은 없다라고 생각이 아직은 되고요. 그 다음에 손글씨는 제가 그냥 여기다 실제로 글씨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펜으로 이렇게 해서 글씨를 쓰게 되는 건데요. 네, 다시 잠깐 이 부분은 지우고요. 손글씨 다시 살아있죠. 그 다음에 레이어에 손글씨 하고 난 다음에 글씨 크기라든가 색상을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크기를 지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기가 크기군요. 그래서 크기 지정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색상 검정색으로 만약에 나는 체크하는 걸 하겠다 라고 하면은 손글씨를 이렇게 쓰는 게 나타나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없다가 이 부분에서만 싹 손글씨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만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고요. 이 손글씨에 대한 것도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는 부분, 혹은 알파 값을 줘서 너무 진하게 돼 있으면 얘를 좀 투명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부분도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설정이 이제 다시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선택을 해서 여기에 휴지통으로 지워버리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뭐 오디오를 넣는 기능도 있고요. 음악 효과음 넣거나 아니면 음악 에셋을 넣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먼저 이제 찾아보면서 몇 가지 뭐 넣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실제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녹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 이걸 하는 상태에서 내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 녹음은 글쎄요, 그렇게 많이 쓰는 것은 아니라서 요 실습을 할 때에는 이 정도만 그냥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현재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넣고 싶을 때는 요겁니다. 이거 누르면은 실제로 현재 영상을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혹은 자기 스마트폰을 가지고 영상을 다시 촬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이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영상을 다 편집을 완료를 하면은요, 편집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이제 내보내기를 해서 하나의 영상을 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쵸? 그럴 때는 요거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이 내보내기를 할 때 보통은 이쪽에 어떠한 영상으로 만들지,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스는 어떻게 할지 하는데, 저는 이게 무료 버전이 아니라 지금 유료 버전으로 저 수업하는 것 때문에 좀 이거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구독을 신청을 해서 지금 유료 버전으로 쓰고 있는 거라서 FHD급인 1080에 30 프레임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보내기 할 때에도 뭔가 안 물어보고 바로 로고가 안 적히면서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보내기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인코딩을 시작을 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 작업이 생각보다 용량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다 완료가 되면은 네, 그러한 영상 하나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앨범에 저장할 수 있게끔 되게 되고요. 보통은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저는 제 사진 폴더 안에 이제 여기에다가 넣어 놓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전에 수업했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1시간 44분짜리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네, 여기에 1시간 19분짜리 영상도 만들어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다 만들고 내보내기까지 완료가 되면은요, 이제 다시 뒤돌아와서 메인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편집해놨던 그 파일이었던 거죠. 지금 수업에 대한. 그래서 얘도 제목을 만약에 바꾸고자 한다면 이제 스마트폰 영상 편집 14주차에 해당하는 영상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편집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그대로 냅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편집이 다 끝나고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할 때는 여기 휴지통으로 지워버리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도 편집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눌러서 가면 여기에 좀 전에 해놨었던 편집 내용들, 그 다음에 타이틀 있었던 거, 타이틀 여기 돼 있는 거 있죠. 그러한 부분들 만약에 또 수정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수정하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냥 한두 번 사용하는 거로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많이 사용도 해봐야 되고요. 편집을 하기 위해서 얘를 가지고 이것저것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되게 많이 메뉴를 가지고 사용을 해보셔야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내가 필요한 게 이런 것이니까 이쪽 거를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해보셔야지만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그 익숙함으로 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되게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사용하는 거는 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키네마스터를 가지고 사용을 해보시고 많이 익숙해지시고 나면은 다른 그 어플리케이션들에 비해서 얘가 좀 더 여러 가지 강력한 기능이 있고 사용하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많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편하게 더 고급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키네마스터를 이용한 하나의 실습 파일 만드는 것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또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제 키네마스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저희 수업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것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뭐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네, 제가 이렇게 화면상에 영상을 찍는 것은 지난 시간에 수업에 연결되어 있었죠. 쉐어X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서 화면에다가 제가 설정하는 범위를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제 목소리를 녹음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었던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파일들을 다음같이 돼 있었던 파일이 있었던 거고, 이 파일들을 모두 다 저는 제 아이패드 쪽에다가 이 만들었던 영상들을 이렇게 분할이 다 돼 있는 영상들이 있는 것을 옮겨다가 놓고 그러한 키네마스터에서 그 작업을 실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기말에 남아있는 제 수업 설명드리는 건 여기까지가 거의 끝입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각각의 학생분들이 이제 본인이 만드는 영상을 만들어서 프로젝트 기말을 해서 내는 영상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럼 그 영상은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학생분들이 또 해주셔야 될 게, 그럼 평가를 위해서 학생분들이 또 제출해 줘야 될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같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말 마지막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분들이 저희 이제 중간 발표 이후에 기말이 다가오면서 본인이 계획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촬영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뭐 주변 상황 여건 때문에
그러한 영상 소스를 촬영을 못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뭐 본인의 학과에 대한 소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영영학과라든가 아니면은 음악 쪽 관련되신 분들은 자기가 하시는 그러한 실습 실기 하는 부분들을 영상을 촬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다 오프라인 수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존에 중간 발표했던 거와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요 며칠 전에도 자꾸만 연락이 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기존 중간 발표했던 거하고 동일한 걸 그대로 잘 만드신 분들은 간략히 어떤 영상을 만들기로 했다라는 설명을 PPT 3페이지 이내로 영상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수업할 때와 똑같이 PPT 화면 보여드리면서 말로 열심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 3페이지 이내의 PPT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만든 결과물을 PPT 영상에 이어서 붙여 주신 다음에 총 1개의 영상 파일로 제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도 다음 것도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기존 중간 발표 주제와 좀 다른 내용을 만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혹시나 뭐 이미 문자를 주셔서 주제가 바뀌어도 되나요? 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이 좀 많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왜 그렇게 다른 걸 만들게 됐는지를 학생분들이 설명을 해주셔서 이미 뭐 이메일 주시거나 문자를 주셔서 알고는 있지만, 다른 학생분들은 이 학생이 왜 바꿨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것을 만들려고 했는지 똑같죠, 여기랑. 그거를 2페이지 정도로 만들려고 했었던 게 뭐였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왜 변경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와 설명이 또 필요한데요. 그리고 새 주제에 대한 설명까지 해서 총 3페이지 정도의 PPT를 또 붙여서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거를 만들기로 했다 라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와 똑같이 실제 마지막 최종으로 만든 영상을 그 뒤에 붙여주셔서 하나의 영상 파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쵸? 여기도 하나의 영상 파일이고 여기도 하나의 영상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 파일을 만드시고 나면은 이 영상 파일 만들 때에는 앞부분에 설명하는 뭐 하나가 됐던 2개가 됐던 설명하는 영상과 그 다음에 이어서 실제 만드신 영상까지 전체 길이는 최대 5분 이내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 그 수업 인원수가 거의 한 40분이 조금 안 되는데 40분인 경우에요. 다음 이제 15차 그 발표하시는 영상을 다른 분들이 평가를 하실 때 5분이 넘어가는 영상이 많게 되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잘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40분이 각각 한 자기 영상마다 5분 이상을 최대 5분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200분이 되고요. 200분이라는 것은 수업 내용으로 봤을 때 총 60분 곱하기 3 하면은 180분이죠. 저희 수업이 3시간이 안 되는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3시간 이상을 발표를 보시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많이 힘드시겠죠. 따라서 앞에 설명 나와 있는 것과 만든 영상을 합쳐서 최소한 아무리 길어도 5분 이내, 혹은 간단히 왜 뭘 만들려고 했는데 잘못돼서 뭘 만들었다 설명과 함께 새로 만든 파일까지 합쳐서 또 5분 이내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를 안 바꾸신 분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만드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 발표하고 난 후에 혹시나 주제를 변경하신 분들은 이 내용으로 해서 최대 5분 이내의 영상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제출하실 때는 저희 당연히 사이버 캠퍼스 과제 쪽에다 제가 적겠죠. 업로드 해주세요 라고 적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영상이 너무 파일이 커서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메일보다는 죄송합니다. 저에게 그냥 이메일을 보내주시는 게 훨씬 더 낫겠습니다. 그래야지
아니면은 제가 그 유튜브 주소를 제가 받아 봤었는데, 그 주소를 받게 되니까 제가 그 쉐어X로 일일이 하나다 또 학생분들이 하신 거를 제가 캡처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캡처 파일을 다시 저는 편집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사이버 캠퍼스에 과제를 업로드를 해 주시거나 업로드가 용량이 커서 안 되는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로 파일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쪽에다 올리시는 마시고요. 사이버 캠퍼스 과제에다가 업로드를 하시거나 혹은 이 주소 이메일에다가 대용량 파일로 저에게 전송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 다음과 같이 됩니다. 저희 수업이 목요일 수업이 일주일 정도 더 빨리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요일 15차 수업하는 날짜가 6월 25일 날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6월 25일 날 목요일 날 15차 수업을 하게 될 때 저는 영상을 이제 평가하실 수 있도록 그걸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기말 프로젝트 만드시는 영상을 6월 23일이죠. 밤 12시까지 네, 이 발표 자료와 영상 결과물 하나의 파일을요. 이거 한 가지 파일입니다. 그렇죠? 이거 합쳐진 하나의 파일인데 이 하나의 파일을 6월 23일 밤 12시까지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를 하시거나 혹은 저에게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존에는 그 중간 발표하실 때는 기간을 넘겨서 보내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언제까지인 줄 모르고 늦게 제출하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는 그 기간을 무조건 엄수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기말 발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목요일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6월 23일 밤 12시까지 영상 하나 된 거를 저한테 업로드 혹은 이메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들으시는 분들은 한 주가 더 늦게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6월 29일 밤 12시까지 파일 하나를 업로드 하시거나 네, 제 이메일 주소로 파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수업 자체는 실제로는 15주차 수업은 이날 하는 거죠. 이날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평가를 또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날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은 네, 저는 당연히 25일 날 15주차 수업 내용은 모두 다 프로젝트 제출한 영상을 보시는 거겠죠. 그러면 이 보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중간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평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만약에 다음과 같이 수요일날 15주차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7월 1일날 수업 15주차 수업을 보셔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평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당연히 평가를 하기 위한 파일을 똑같이 이렇게 영상 편집 실습 발표 평가입니다 라고 해서 파일을 또 올려 드릴 거고요. 그럼 이 파일을 이제 제출을 해 주셔야 되겠죠. 평가 파일 제출을 또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평가 파일 제출 안 하시면은 저희 수업 안 들으신 거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평가 파일 제출을 하셔야지만 출석으로 인정을 해 드리기 때문에 25일날 이때는 당연히 퀴즈가 저희가 없겠죠. 대신에 평가 파일 제출하는 것이 출석으로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파일 제출은요, 기존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존에 했었던 게 뭐가 있었죠? 저희 평가하실 때 점수는 당연히 10점, 네, 10점 이상, 그 다음에 30점 이하로 채점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채점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저번에 그러신 분이 있었습니다. 학생분 중에 한 분이 영상을 제가 봤을 때는 안 보셨습니다. 분명히 저희 수업 중에 한 3분이 영상을 제출을 안 하셨는데 여기에 다 똑같은 글을 적어 놓으시고
점수만 막 순환되게끔 적어 놓으시고 제출하신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이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가 적혀 있고 여기에 평가 점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제출하시면 학생분이 이제 자기 영상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의 영상을 하나도 안 봤다라는 게 티가 나게 됩니다. 그렇게 파일을 제출하시면 당연히 출석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평가 점수 여기에 10점에서부터 30점 사이 점수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이 어떠어떠해서 나는 평가 점수를 이렇게 줬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평가 내용에 너무 성의 없이 그냥 뭐 잘 봤다, 뭐가 문제다, 뭐 이건 어떻다 라고 해서 한 줄만 그렇게 남기시게 되면은 본인 평가를 제대로 다른 분들의 평가를 잘 안 했었다는 게 다 티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 준 거를 저는 점수를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점수를 줄 때 평가 내용 부분도 최소 2줄 이상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몇몇 분은 되게 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나중에 평가된 전체적인 점수를 계산해서 봤을 때 잘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평가하는 내용을 10점 이상 30점 이하로 채점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 내용 부분도 최소 2줄 이상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각각 제출하는 날짜가 다르겠죠. 저희 목요일날 6월 25일날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충분히 그 보실 때 바로 평가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틀 후인 한 24일날 평가를 보시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한 27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27일까지 평가표를 작성한 평가표를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들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평가를 하죠. 7월 1일날 평가를 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2일 후인 7월 3일까지 제출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제가 결과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총 합계 결과는 저는 그 다음 주에 해당하는 7월 6월 27일 끝났다라고 하면은 7월 1일까지 1일까지 평가표 업로드 하신 곳에다가 본인의 점수는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본인 점수 평가표 업로드한 곳에다가 본인 점수를 제가 작성을 해드리는 겁니다. 기말 평가된 전체 평균 본인 점수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그러면 출석 그 다음에 총점이라고 해야 되죠. 총점 및 등수는 말씀을 안 드릴 거고 전체 총점 100점 만점에 해당하는 총점을 출석, 과제, 중간 발표, 기말 발표에 해당하는 총점을 같이 작성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보시고 이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로부터 7월 한 4일까지 점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문자 혹은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정도 잘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여기 수요일날 하시는 분들은 평가표를 이 7월 3일까지 제출이 아니라 7월 3일까지 평가표 업로드를 하시면요. 저는 당연히 또 7월 3일부터면요. 7월 7일까지 기말 본인 점수와 그 다음에 총점을 100점 만점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도 이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는 7월 10일까지 7월 10일까지 점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문자 혹은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목요일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네, 최종적인 거는 7월 4일날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7월 10일 전까지입니다. 그쵸? 여기는 7월 4일 전까지 꼭 문의를 주셔야 되고요. 7월 1일날 이미 확인이 가능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고 수요일 들으시는 분들은 7월 7일날 확인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7월 10날 전까지 네,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발표하는 자료에도 또 제가 수업 내용을 또 녹화를 하고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 이번 2020년도 1학기 수업 모두 다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지만, 저도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수업을 들으시느라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이 영상 끝나고 또 마지막 프로젝트를 하시기 위한 마지막 기말 프로젝트 만드시는 영상도 열심히 만드셔서 제출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14주차 스마트폰 영상 편집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